네, 금요일 아침 7시 34분 이슈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지금 이게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레이더 3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나랏빛. 요게 이제 국가 채무인데 국가 채무가 사상 최대다. 이런 소식 어제 이제 나왔습니다만 어느 수준까지 지금 뛰었습니까? 기자들이 기사 쓰기 좋게 나왔습니다. 어제 떨어졌습니까? 국무회의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지난해 확정 국가 채무가 1,12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000조 원 돌파했으니까 상당히 많겠죠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많은 거냐? 저희 키워드에 쓴 대로 GDP의 50%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50%를 처음으로 넘었다. 예. 이 국가 채무라는 게요. 중앙 정부와 이 지자체가 진 빚 가운데서 이제 확정이 된 것만 저희가 이제 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이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아직 미확정된 빚까지 합치면 2,400조가 훨씬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 한 사람당 빚이 한 2,170만 원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네, 뭐 개인 채무도 문제인데 지금 국가 채무 나도 모르게 지금 예. 1인당 뭐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 갖고 2천만 원 넘게 지금 빚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국가 채무가 나누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재정 건전성 우려가 이제 불거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러면은 그동안에 이제 정부가 이제 증시 부양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경기가 어려울 때 부양책을 막 내놔야 되는데 이런 부양책들 조금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빅데이터에서 뭐 사상 최초라든지 이런 꼬리표가 붙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자들은 기사 쓰기 좋아지고 또 정치권에서는 이게 문제구나 혹은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는 동력이 좀 생기게 됩니다. 어제 총선 이후 이 거야의 탄생 이후에 감세 정책을 계속해서 반대해왔던 야당 쪽에 힘을 실는 데이터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밸류업 관련주 기대 심리는 조금 더 하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증권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은행주는 그래도 좀 괜찮겠지만 그동안의 밸류업 기대감으로 올랐던 유틸리티라든지 그리고 금융 지주사 이런 부분 쪽에서는 하락 심리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총선 결과 이제 거야가 됐습니다. 기존에도 여소야대였지만 이제 그 야대가 더 커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증시 부양책이 흔들릴 가능성 지금 신 기자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한 거고요. 사실 이제 나라 빚이 이렇게 계속 이제 빚이 늘고 있습니다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게 지금 문제죠. 결과적으로 우리 현 정부가 지금 연금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연금 개혁도 좀 흔들릴 가능성 있습니까? 지금 오히려 이 연금 개혁 관련해서는 이 빚이라는 부분을 더 잘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회가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을 선정을 했습니다. 200명 선정해가지고 이제 이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정부가 이 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 자체도 이 예전에 이 국책연구기관 계셨던 분들 보면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시민들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정부가 시민의 뒤에 숨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긴 한데 어쨌든 다음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정부는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행 보험료율 9%를 12%로 높이고 소득 대체율도 40%에서 50%로 높이는 요 1안이 있고요. 그리고 보험료율은 13%로 높이는 대신에 현재 소득 대체율은 40% 선으로 유지하는 2안 정도가 논의 중인데 더 내고 더 받거나 더 내고 그대로 받거나. 네. 정확하게는 이제 2안 같은 경우를 조금 주시해 볼 만한데 이번에 시민대표단에게 제공된 자료는 어떤 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재정 적자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었다고 합니다. 2안 같은 경우는 누적 적자를 1990조 정도 줄일 수 있는데 1안 같은 경우는 소득 대체율을 높이게 되면 그러니까 더 받게 되면 나중에 빚이 700조 정도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얘기들, 그러니까 나라의 미래를 사실 좌우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이 부채, 빚이라는 키워드가 얼마나 의미를 갖게 될지도 지금 차근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빚이 이렇게 늘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연금도 약간 빚을 받을 때 차질 빚을 가능성 이걸 또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지적이었고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사실 뭐 국가가 연금 수령할 때 우리가 뭐 30년
40년 후에 연금이 기금이 고갈된다 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니까 그거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인하 아닌 인상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기준금리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엽니다. 동결 유력하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10연속 동결이 이번에도 유력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인하뿐만 아니라 이 인하 시점이 점점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조금 나올까 이 부분을 살펴봐야겠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지금 심각하게 대두가 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패드워치라고 해서요. 이 미국의 연방기금금리 시장 선물 데이터들 보면은 미국의 3월 CPI가 3.5%로 예상보다 높게 나온 이후에 이 금리 인하 시계가 좀 늦어졌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원래 6월 인하 가능성을 시장에서 가장 높게 평가했는데 오늘 데이터 봐도 그렇고 지금 6월 인하에서 9월 인하가 미국에서 점점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금리 이제 아예 못 낮추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이 연준 의장 빼고 다 해본 초고물 경제학자 레리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이요. 이제 미국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시장의 불안이 커지니까 미국의 제이미 다이먼도 얘기하고 맞습니다. 예. 8%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내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고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전해졌습니다만 요거 맥락 좀 살펴보면요. 이게 기자 질문에 대한 즉답성 성격이었거든요. 맥락을 조금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문장의 밖에 있는 맥락 보면은 연준이 잘 하리라 믿지만 나는 이제 인하가 있을 것이라 본다 이런 식으로 연준의 독립성을 또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미국의 금리 인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점을 같이 확인해줬다는 것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도 이번에 동결은 사실 당연한 것이고 조금 더 인하 시점이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주목해야 될 게 뭐 동결은 당연하다. 그러면 뭘 주목을 해야 됩니까 오늘은? 오늘 주목할 것은 이제 금통위에서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시장에 알려진 것인데 그게 이창용 총재의 간담회 통해서 알려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상황에서 그래도 금리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나온다면 증시엔 또 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이고 네, 또 언제쯤 낮출 거다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힌트는 얻을 수 맞습니다. 있겠다. 그런 것들이 거네요. 이창용 총재의 입에서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우리나라도 조금씩 뒤로 미쳐질 가능성 이게 이제 제기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 성장주와는 좀 부담을 줄 거란 말이죠. 금융주나 맞습니다. 성장주 영향 어떻습니까? 금리라는 것이 큰 움직임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꼬집는다기보다는 섹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유용하겠죠.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마 오늘 조금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은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 은행주한테는 나쁘지 않은 환경이 생기는 거고 정유주라는 것은 이제 물가가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원인이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고유가라고 하면 정유주에 대한 기대감 역시 유지가 될 겁니다. 다만 직접적으로는 정유주는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겠네요. 은행주, 정유주 나쁘지 않다 정도로 큰 그림에서는 그렇고요. 다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직접적으로는 자금 조달에 허덕이는 건설기업이라든가 또 국내 흐름에서 이제 투자 흐름이 조금씩 생기는 로봇주와 같은 성장주에는 그렇게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아, 바이오도 마찬가지겠네요. 맞습니다. 성장주. 기관들이요 성장주 주가 평가를 할 때 이 미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역산해서 주가를 평가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 DCF라고도 하는데 쉽게 공식처럼 설명드리면 기준금리 높아지면요 이 기관들의 주가 평가 가치나 성장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아집니다. 기업들의 미래 자금 조달 비용이 당연히 높아지기 때문인데 그래서 국내 성장주 볼 때 기준금리 내려갈 기대감이 좀 줄어든다면 기관들이 성장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만큼 안 좋아진다는 점 역시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음식료주는 어떻습니까? 음식료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물가 올라가면 가격 올라갈까라고 생각하지만 역으로 그나마 정부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음식료주입니다. 식품 가격 물가 올리지만 올리지 말아라고 하고 있고 실제 제품기업들 물가를 보면서도 제품 가격 낮추고 있는 것들이 주가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 끼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낸드 플래시 가격 삼성전자가 이제 뭐 올린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뭐 다른 기업들도 이제 속속 올린다고 하던데. 네, 이 미국에서 전 세계 낸드 플래시 업계 3회인 이 웨스턴 디지털이
오랜만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또 도와줬습니다. 마이크론이 도와준 거에 이어서 또 도와준 건데 웨스턴 디지털이요. 상반기에 이 SSD와 하드디스크 가격 인상을 공식화했습니다. 서한이 이제 트렌드포스라는 매체 통해서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뭐 여러 가지 감산 효과 때문에 이 가격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온 것이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웨스턴 디지털하고 이제 키옥시아 일본에 네. 뭐 합병 논의가 계속 있었죠. 예, 지금 그런데 이제 혹시 지금 나오고 있네요.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요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 수요 문제 때문에 안 좋았다가 지금 이제 회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업체들이 전체 한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요. 마이크론과 키옥시아 그리고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 나머지 시장을 나눠 먹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키옥시아에는 우리 SK 하이닉스가 뭐 간접적으로 벤캐피털을 통해서 이제 지배를 조금 하고 있죠. 지분을 갖고 있죠. 자, 낸드 플래시 가격을 속속 올리고 있다. 이 소식. 그거 덕분에 이제 반도체가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뛰기도 했습니다만 왜 올리는 거죠? 결국 또 AI입니다. 이게 AI 서버에 들어가는 이 스토리지 SSD가 어느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여기 때문에 지금 공급이 수요보다 지금 모자란다라는 얘기들을 웨스턴 디지털이 공식화한 겁니다. 어제 미국 시장 봐도요. 이 AI의 붐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애플이 4.3%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어제. 엔비디아도 그렇고. AI 기능을 제공하고 메모리 성능 강화한 M4 칩을 탑재한 맥 제품군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내겠다라고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5월에 AI 기반 노트북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AI 붐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또 하나 SSD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 제품이 HDD 올라가는 거는 전방 산업 자체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국내 메모리 반도체는 여러 의미로 좋아져서 아마 1, 4분기뿐만 아니라 지금 1, 4분기의 낸드 부분 흑자 전환뿐만 아니라 2, 4분기 이후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반도체는 확실히 턴어라운드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